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너무 어린 시기에 미디어 노출을 해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한테 알려드렸는데요. 미디어를 아예 노출을 시켜주지 마라 이러면 구석기에 사는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유아를 키울 때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적절한 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요. 오늘은 우리가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세 가지. 를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나이, 두 번째는 그 미디어의 내용, 세 번째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상황. 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죠. 네, 나이는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WHO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24개월 미만에는 미디어 노출을 안 하는 게 좋다. 네. 특히 18개월까지는 네. 이제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1시간가량 하루에 네, 하루에 1시간 네. 정도 보여주자. 말씀하셨죠. 이게 WHO 그 영유아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전체 그 아이의 생활 속에서 퍼센트로 딱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총 시간에서 네, 좋은데요. 결국 우리가 미디어를 좀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네네. 그럼 잘 크려면은 육체 활동, 그리고 정적인 활동, 수면 이런 것들이 전체 그쵸.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분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만 1세 미만에서는 수면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겠죠. 거의 네.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그렇죠. 18개월 아이들은 권장 수면이 11시간에서 최대 14시간이라고 합니다. 12시간을 잔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쓰고 그럼 3시간 그다음 뭐 목욕하고 씻고 이렇게 하는데 한 1시간 쓴다 그러면은 이미 16시간을 썼어요. 그죠? 이때에 필요한 육체 활동 시간은 권장 육체 활동 시간은 3시간이죠. 다양한 방식의 육체 활동을 하루에 최소 180분 이상 해줘라. 그럼 3시간은 육체 활동을 해줘야 돼. 그럼 19시간이 됐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24시간 중에 나머지 5시간밖에 안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미디어를 볼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거의 안 보는 게 낫죠. 맞아요. 그 5시간 중에 어떻게 또 할애를 하겠어요. 네, 그죠? 할 맞습니다. 것들이 또 많은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놀이 시간 중에 육체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영유아 시기에는 우리가 다양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육체 활동 시간이 훨씬 많고 정적인 활동, 앉아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1시간 이하예요. 그리고 1시간 이상으로는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보호자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걸어주고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야지 앉아서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혼자서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 1에서 2세 보면 육체 활동에서 총 180분인데 그 중에 60분은 좀 약간 격렬하게 빨갛게 써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나이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아이가 한 만 3세가 지났어요. 육체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놀이도 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미디어를 고르는 게 좋으냐? 미디어를 고를 때 중요한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디어를 좀 보여주자 이러면 TV를 그냥 틀어놓거나 영상을 틀어놔서 아이가 뭐 한다면 노래 따라하는 정도?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좀 부정적인 미디어 시청 어떤 거예요? 입 벌리고 바로 앞에서 이러고 보는 거죠. 그렇죠. 멍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미디어는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아들이 레고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레고에서 나온 그 앱이 있어요. 그림 안에서 이 아이가 실제 사용하는 레고를 조작을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쌓아볼 수도 있고 숫자 놀이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소방차 레고가 있어요. 그럼 그걸 평상시에는 레고로 조립을 하다가 앱에서는 실제로 그걸로 불을 끄는
걸 해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직접 조작을 하는 거네요. 네, 본인이 이렇게 터치로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고 앱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레고 앱 말고도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아들이 종이접기를 좋아해가지고 네. 네모 아저씨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네네. 그거 따라하는 거. 그것도 좋죠. 그것도 아이들이 되게 실제로 좋거든요. 조작할 수 있는 해보고. 거예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래- 것도 좋다는 거죠. 네, 그 어린 아이들이니까 뭐 할 수가 있겠냐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면 아이들이 할 수가 있는 같이 하는 그림 그리기라든지 차를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간단한 수준의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작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은 시청하는 게 또 주잖아요. 계속 조작만 또 시킬 수는 그쵸.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청을 할 때 유튜브 키즈 들어가서 아이가 직접 보게 한다든지 넷플릭스 키즈로 들어가서 아이가 골라서 직접 보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를 않습니다. 아이에게 미디어를 보여주더라도 부모님이 영상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고를 때는 이 내용이 우리 아이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아이의 일생에 의미가 네.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떤 거? 내용이 아이에게 의미가 있느냐. 어. 첫 번째는 내 일상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렇죠. 3살인데 막 싸우는 거 막. 외계인이랑 아니, 막 싸우는 거. 우주 여행, 뭐 외계인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모 자녀와 관계된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나와서 뭔가 우리 사이에 따뜻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되게 특이한 다른 친구들은 안 보는 그런 막 외국어 이런 거 말고 뽀로로 너무 싫어 이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이제 듣고 보다 보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셔가지고 싫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좀 익숙하고 주변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캐릭터가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뽀로로나 폴리 이런 게 좋죠. 그쵸.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 용품을 사보신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칫솔, 젓가락, 어디서 보내거든. 장난감, 가방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런 대중적인 캐릭터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도 알기 때문에 내가 뽀로로 내용을 봤다면 친구랑 혹은 일상생활이랑 연결이 훨씬 쉽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악당이 없잖아요. 다 아, 친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의미를 친근한 부여할 수 내용이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따뜻하고 친근한 내용 그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뽀로로 외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즐겨 보여주는 그 미디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페파피그라는 페파피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에서 6시즌까지 나와 있는데 이 핑크색 돼지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거를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들이 약간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3D나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2차원적인 느낌으로 이제 배경 화면이 있고 색깔도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등장인물도 가족들이 나와서 네. 처음에 난 페파예요. 얘는 내 동생 조지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소개하는 걸 저희 아들과 따라 하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가면은 또 다른 친구들이 동물 있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족들과 같이 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같이 소풍을 가고 그다음에 동생이랑 비 오는 날 놀고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즌 한 개당 5분짜리예요. 짧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짧아서 좋고 이제 시즌이 뒤로 가면서 좀 길어지는데 아이가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는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페파피그 그거 저도 좋아해서 봤는데 그 시즌이 6개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근데 이거 정말 꿀팁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은 무조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트랜스퍼 디피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아이한테 전달되면서 결함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손상되는 부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 그 영상을 볼 때는 이 전체 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쵸. 그 내용의 흐름도 다 알지 못하고 거기서 말하는 언어라든지 등장인물도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알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아이가 보게 됨으로써 그 구멍이 났던 부분들을 아이가 채워가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을 볼 때는 와, 이런 게 있어? 와, 핑크색 돼지다. 이 정도 하고 기억에 남는 게 없었다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내용이 기억으로 저장돼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영상을 하나 찾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 아들도 계속 반복돼서 보는데 근데 또 되게 지겨워하지 좋아해요. 않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이나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건 언제냐? 아이가 지겨워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연계할 수 있을 때는 아, 우리 아이가 이걸 충분히 마스터했구나 하고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가 주시면 그러려면 한 유치원생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괜찮은 영상 하나 골랐다 하시면은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이가 훨씬 더 거기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추천하고 싶지 않는 영상 요즘에 학교에서도 보여줘요. 아. 학교에서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